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인생을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고 또 다음번 불장에 가장 강력한 메타 중에 하나인 것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거고 또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인을 제가 1년 동안 이제 모아간다고 했는데 왜 그게 1년인지 천천히 사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23K를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폭의 이제 매도세가 생기면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2K에서 지금 현재도 23K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갈색 고래가 이탈을 했다가 다시 갈색 고래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CVD 자료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이런 그 오더북을 가지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라고래가 이탈을 했다가 잠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빨간 고래가 메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매수벽이 21.7K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벽이 쳐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21.7K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그걸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나 이런 코인이나 시장의 흐름 같은 거는 언제나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새벽에 잠깐 있었는데요. 요렇게 요 부분을 보면은 23K를 도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발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 23K를 이제 들고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셀 프레셔, 즉 이 3천억 정도가 한 방에 이제 시장가로 던져져가지고 23K에서 22K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오르는 거를 막고 싶어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뷰나 판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하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장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그 인지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는 하락장인 걸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하락장에 맞는 이제 움직임, 그다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는 그 판이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는데 댓글들을 보면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장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상기를 한번 하시고 이 시장에 본인들께서 이제 다들 뭐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려고 코인판에 들어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읽는 거는 읽어보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가다가도 또 판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된 사고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런 그런 뷰보다는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뭐 23K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서 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양쪽의 뷰를 모두 다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공유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옵티미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옵티미즘이 너무 좋은 거고 저는 1년 동안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점이 요 지점인데 그게 0.9 좀 넘은 지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하루도 안 쉬고 쭉쭉쭉 올라가지고 지금 2부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배를 넘은 거죠. 뭐 저한테는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실제로 이게 좋은 코인이라는 거를 입증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년 동안 모아갔기 때문에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조바심도 나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지 않으신 분들,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크게 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지 못하신 분들도 조바심에 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1년 동안 제가 모아가야 되는지
이 1년 동안 모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인 추천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이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폴리곤도 0.4불일 때 엄청 좋은 코인이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포커도 지금 거의 뭐 3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되게 기분 좋게, 이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불장이 잠깐 왔잖아요.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0.9불에 안내를 드렸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불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는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코인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함께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미니 불장이 오면 좀 부담스럽다,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게 1년 동안 모아야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레이어 2 메타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메타가 다음번 가장 강력한 메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이 이더리움 레이어 2 메타와 그 밖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묶어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 레이어 2 메타가 굉장히 강력할 거고, 그 안에서도 레이어 2가 굉장히 많아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폴리곤이 플라즈마 메타고요. 이게 뭐 GK 롤업으로 넘어갈 거고, GK 롤업을 가지고 애초에 탄생하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오프티미스틱 롤업이 돼가지고 요 안에,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에서 이제 메타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락장이면서 그거를 먹지 못했고, 이번 이 불장이 오면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봤을 때 GK 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불장 끝물에 이제 이 GK 롤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 주자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옵티미즘과 그다음에 아비트럼이 있는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아직 코인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왜 천천히 모아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토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같은 경우는 좋은 코인이어야 수요가 생기고 커뮤니티가 강력해야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노믹스상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큰을 살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 토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더가 아니잖아요.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인 거죠. 투자자. 저희의 포지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이 왜 좋은지,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저희가 매수 매도를 임해야 되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토큰 같은 경우는 공급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23년도 5월 31일이 되면은 이 부분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잖아요. 베스팅 같은 경우는 원래 토큰이 베스팅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절대량이 증가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5월 달에 보면은 지금 요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인베스터하고 코어 컨트리뷰터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시작이 돼요. 이 분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미즘을 초기에 산 사람들인 거고요.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이 옵티미즘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팀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베스팅이 이제 끝나서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데, 이때 되면 이제 불량이 점점점 더 강해질 거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물량이 한 번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인지를 하면서, 저희가 물량이 갑자기 느는구나, 그럼 이제 혹시라도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지하면서 이제 전체 1년 동안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베스팅 스케줄을 가지고,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투자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기도 하거든요, 투자자는. 그러면서 저희는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유동성 엑시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엑시트를 당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토큰을 팔아가지고 나가는데 저희의 돈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그런 유동성 엑시터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호구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이 베스팅 물량이 풀리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고, 5월 31일 날 굉장히 큰 폭의 물량이 이제 3번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 델타 값이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아, 물량이 좀 많이 풀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 그럼 나는 이제 조금씩 나눠 사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제가 트랜잭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뭐 지금도 엄청 많은 상태이긴 한데 이 옵티미즘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하락을 했냐면 지금 이게 오늘 자료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보는 거에서 오늘 자료거든요. 왜 하락을 했냐면 그러니까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유저들이.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끝났어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활동의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데일리 트랜잭션 볼륨이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올라갔던 볼륨량이 이제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정상화된 건데 어쨌든 간 이 볼륨량이 그 트랜잭션 양이 준 거는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시 활동을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트랜잭션 볼륨량을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간 그 양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이 살짝 멈춰 있는 꺾여 있는 상태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아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나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만간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데요. 이 유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볼륨량이 줄어든 거와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유저가 갑자기 쿵포로 줄었죠. 확 줄었죠. 이게 확 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에어드랍 활동,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활동을 잠시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이제 잠시 줄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매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 토큰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 지점은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됐구나라고 인지하면은 뭐 보다 많은 양을 투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루나로 여러분들 이제 돈을 굉장히 크게 벌어봤었잖아요. 제가 루나 같은 경우는 몇십억을 벌었었는데 그때 반성을 했던 게 저는 루나 같은 경우도 제 엑시 플랜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어디에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 뒤로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과 토큰을 바라봄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온체인 데이터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틀을 바꿨거든요. 틀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못 먹어도 이제 제 돈이 이제 불어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이고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이유, 좀 천천히 모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뭐 베스팅 물량,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에어드랍 기간이 끝나가지고 트랜잭션량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혹은 좀 나눠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모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